어디 가서 우리 감자놀이? 아니 나 이거 묻어놨어. 안 묻어놨어. 지수 묻어갖고. 그래? 이랬어. 문지원이 어떻게 되겠네. 괜찮아. 컴퓨터 때문에. 뭐야 언제 왔어 너? 그러니까 없었는데 생겼네. 자 그러면 3, 4차 그래프 개형 짧게 확인하고 하면 3차 함수 그래프는 범수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몇 종류밖에 없다. 세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풀접했다가 그 다음에 극대극소 가지는 그래프까지 이렇게 그렇죠. 4차 함수로 여기는 이제 이 F'X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되니까 축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 X축이 생기는 그래프 개형들 일단은 극소만 하나 가지는 그래프 개형 하나 생길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극대극소를 가지는 그래프에서는 절편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따져질 수 있으니까 자 먼저 하나 확인하면 자 이렇게 실근 하나만 가지게 되면 극 뭐만 가지는 그래프? 그치 소만 가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F'X는 0에 실근이 2개가 되면 실근 2개라는 말은 하나는 무슨 근이 된다는 얘기를 중근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럼 얘는 극소 가졌다가 잠시 잠깐 적성 기울기가 0 됐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3차 함수 그래프가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형태로 3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극소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극대도 생기는 자 이런 형질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얘기다. 그쵸? 그럼 보자. 내 4차 함수 그래프는 반드시 극 뭐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네. 모든 그래프 개형에서 4차 함수는 극 뭐는 가지고 있으니까 소는 가집니다. 그치? 그러니까 극소를 갖는다는 표현은 따로 전제 조건은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러면 극대를 가지는 개형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다. 그치? 그럼 4차 함수 fx가 극대를 갖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 실근 개수가 몇 개가 된다? 그치. 3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그쵸? 그러면 극대를 갖는다는 표현으로부터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다는 조건을 따지면 극대를 갖지 않는다는 조건은 얘 그냥 무슨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극값을 극대를 가지지 않는 조건이라고 해서 새롭게 해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해보자. F'X는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형태로 3개가 생긴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너의 3차 함수 그래프를 내가 그려나갈 수가 있을 건데 도함수 그래프도 그럼 3차 도함수에서 생기는 여기 있는 극 무슨 값과 대의 값과 3차 도함수에서 생기는 극 무슨 값의 소값에 대해서 자 얘는 그 사이에 x축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니까 극대는 양수고 극소는 무슨 수다? 음수가 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음수라면 뒤집어지는 그래프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극소가 음수고 극대가 또다시 양수가 되니까 어쨌든 극대 극소의 부호가 어떻다는 생각? 다르다는 생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F'X가 0이다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조건은 우리가 고1대로 가진다 치면 분명히 절편이 몇 개 생기는 거라서 3개 생기는 거라서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고2 때부터는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가 3차 방정식이 0 된다는 실근이 예쁘게 항상 인수분해 내면서 주어지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여기 있는 3차 함수 그래프의 극값의 부호가 어떻다는 생각으로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이제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차 함수에 대한 극대극소 판정은 지문이 한 번씩 빈번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판정해 놓는 내용은 하나 정리해놓고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과서에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217쪽에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고 있다고 있어요. 이 내용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개념이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218쪽에 보시면 4차함수가 뭘 가질 조건이 있냐면 극값을 가질 조건이 있어요. 그 4차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극대를 갖는다라는 표현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정리를 해놓도록 합시다. 거기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이제 더 정리를 하고 갑시다. 그럼 3차함수의 극값의 판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하나밖에 없는데 3차함수는 이렇게 극값을 갖지 않는 구조의 그래프가 하나 있고, 자, 극값을 갖는다 치면 극대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누구도 생길 수밖에 없다. 극소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차함수는 극값을 갖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극대랑 극소는 함께 반드시 생긴다라고 기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극대만 있거나 극소만 있는 3차함수 그래프는 없다라는 생각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것도 3차함수 이제 극값 판정 쪽에다가 하나만 적어놓고 갑시다. 대수적 계산들을 먼저 연습을 할게요. 선생님 문제 적은 동안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보세요.
일단 이렇게 짧게 제 문제. 자, 단순한 산수 문제들이니까 후딱후딱 어떻게 조건 해석을 하는지만 같이 연습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자, 어쨌건 간에 이 3차함수는 1에서 극소 마이너스 4, 2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1에서 미분가능한 함수가 극소를, 극값을 갖는다는 말은 빠르게 F'1이 얼마가 돼야 된다? 0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2에서 마찬가지로 극대를 가지니까 F'2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거? 0 된다는 거. 그럼 3차 구함수의 지금 구함수는 2차 꼴이 될 거니까 절편이 다 정해진 거다. 그죠? 그럼 F'X를 우리가 표현해보면서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는 이 2차식을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이 얼마랑 얼마다라고? 1이랑 2다라고 잡아볼 수가 있다. 그치? 그럼 근계수 통해서 어차피 a랑 b는 빨리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정해진다. 이렇게 가도 좋다는 얘기네. 자, 그게 귀찮으면 마이너스 6을 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표현한 다음에 전개해도 괜찮다는 거죠. 어쨌건 간에 근계수 그냥 바로 씁시다. 그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지금 3분의 a라는 두 분의 합은 여기에서 두 분의 합인 3으로 나타내야 되니 a는 뭐일 수밖에 없고 V일 수밖에 없고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6분의 b라는 이 상수항의 계수는 두 분의 곱이 돼야 되니 자, 2가 되면서 b는 마이너스 10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 자, 그럼 C값을 정해야 되는데 C값은 여기서 극소가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1에서의 함수값이 얘는 마이너스 4라고 주어진 조건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1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에 1 집어넣으면 F1이라는 함수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4 된다는 거니까 A랑 B를 더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빨리 보인다. 그렇죠? 그럼 C값은 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 9일 수밖에 1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해서 A, B, C가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4차 함수에 대한 대칭성 얘기인데 이 대칭성 얘기는 대신해서도 당연히 자주 다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비율관계 보고 함수들의 대칭관계들을 본 다음에 회귀함수를 통해서 앞으로 훨씬 빨리 식들을 정해 나갈 거라는 거. 자, 일단은 얘기부터 해보자. 자,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랑 fx 같다. 무슨 축 대칭에 무슨 함수다? y축 대칭의 우함수다. 그렇죠? 우함수니까 4차 함수식을 자, 일단 문과스럽게 좀 푼다 치면 얘는 짝수차로만 구성되니까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생각. 그럼 개수가 세 가지니까 미정개수가 세 가지니까 조건도 세 개만 있으면 되겠다. 그죠? 자, 너는 1에서 극소값 2를 가진대요. 그럼 f'1은 얼마가 돼야 되고 0이어야 되고 1에서의 극소값이 함수값이니까 f1은 얼마가 된다? 2 된다. 그 다음에 f0가 얼마다? 0이다를 이용하면 그렇지. 조건이 몇 개가 나왔으니까 3개가 나왔으니까 얘들을 순차적으로 대입하면서 A, B, C를 찾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F0가 6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상수항이 정해지니까 여기에서 C값은 그냥 6으로 빨리 정해버리면 되는 거고 자, 그대로 미분하면서 1 집어넣으면 함산합시다. F'는 미분해서 1 넣으면 몇 A? 4A.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2B. 얘가 지금 0이라는 조건 하나랑 그 다음에 1 넣어서 함수값 2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 된다는 거? 2 된다는 것까지 자,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B는 마이너스 2A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고 됐나요? 왜 멀쩡해? 6이 있었네. 그쵸? 플러스 6이 2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라고 보고 B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그럼 A 값은 4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치? 자, 4를 집어넣으면서 B 값을 정해보면 B 값은 어쨌든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8 되면서 자, 내용 정리가 된다는 거. 자, F3을 찾자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3 집어넣으면 81A에다가 9B에다가 자, 6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크냐 하면 124에다가 마이너스 8, 72에다가 플러스 6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나왔어? 어쩔 수 없네. 해야겠다. 자,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66 될 거라서 자, 66 빼러 갑시다. 24 빼고 나서 그 다음에 42를 더 빼면 되니까 258이 정도 될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런데 우리 이 생각도 하나 해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심화반이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 치면 Y축 대칭의 그래프고 얘는 분명히 1에서 극소 2를 갖는 그래프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y축 대칭 이동시킨다 치면 어디에서도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도 극소 1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럼 여기는 4차함수 분명히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성 있는 그래프? 대칭성 있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4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 0에서 가지는 극값이라는 것은 극 무슨 값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백값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4차함수 fx에다가 여기는 상수함수 누구를 뺀 함수식은? 2를 뺀 함수식은 분명히 여기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에서 접하니까 인수를 몇 개씩 가질 수밖에 없을까? 2개씩 중근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쵸? 그럼 최고차항 대신은 모르니까 누구로 잡아주고 a로 잡아주고 a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답을 하면 사실 그런 문제였던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쓸 조건은 극값에 대한 표현들은 다 썼다. 그치? 그럼 f0가 무엇인 걸 이용해서 6만 넣어주면 그치 a가 정해지겠네요. 그래서 f0 x에다가 0 집어넣으면서 602에서 4되고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a가 됩니다. a가 아까 4였니? 네. 그럼 fx는 4에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면서 자, 이 자리에 3 집어넣고 함수값 계산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였어요. 그럼 4 곱하기 3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2는 다시 4 플러스 2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 16의 제곱이 얼마라서 2의 8승이라서 256이고 거기에 1을 더해서 258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렇게 풀자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프 계량을 알면 할수록 당연히 유리하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주론으로 함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같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Q3으로 갑시다. 3차함수 fx가 x-3에서 극대값이 1이고 0,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쭉쭉 가보죠. f'-3은 얼마? 0. f-3은 1. 이렇게까지 잡힌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곡선 위의 점 0,1에서니까 f0는 1이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0인 지점에서의 접선 길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9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그래프 개형이 잘 안 떠오른다 치면 그냥 우리가 하듯이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했던 게 여기 접점적도 0,1인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9x 플러스 1이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어디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 0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다. 그치? 그럼 f'0가 얼마라고도 빨리 잡을 수 있으니 9라고도 빨리 잡을 수 있으니 3차 함수식을 정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모조리 완성됐다 라고 보셔도 되죠. 그런데 이 f0는 무슨 항을 나타내고 상수항을 나타내고 얘는 몇 차항의 개수입니까?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나의 3차 함수식은 빠르게 ax 상승 더하기 bx 제곱에 플러스 9x 플러스 1 이렇게 작성될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선들이 좀 보이는데 봐봐. 얘가 항상 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함수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집에 가서 잘 고민해 보시고 모든 다항함수의 뒤에는 1차식이 어디에서의 x좌표가 0인 곳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근사다항식이라는 내용이 있긴 한데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안 해도 돼. 몰라도 돼. 그냥 그런 게 있다. 알겠지? 나중에 대학교 가서 아는 척하라고 촉구합니다. 여기 x제곱의 개수의 의미랑 상승의 개수의 의미들도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급수에 대한 테일러 급수에 대한 근사다항식 내용이 대학교 때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될 내용입니다. 어쨌건 간에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나중에 다시가 아니라 대학교 가서 다시 얘기하시고 우리는 요 정도만 해석을 하면 된다. 그치? 자, 마상 집어넣어서 함수값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7a 더하기 9b에 마이너스 27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값은 1 이렇게 작성 하나 할 거고요. 자, 미분에서 마이너스 3 집어넣을 겁니다. 미분에서 마상 집어넣으면 도함수가 3a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9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다시 27a가 생기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b가 생기고 자, 거기에 플러스 9를 했을 때 0 된다는 조건식에서 두 식을 통째로 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자, 2개 더 해버리면 3b가 남고요. 자, 플러스 1 플러스 1 없어질 거니까 요거 2개 더하면서 남은 게 마이너스 18이 되면서 는 0이라서 이 값은 6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b를 6으로 정했으니까 b 자리에 6을 집어넣어야 되네. 자,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여기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9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7이라는 상수항이 남게 되고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 a는 1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병 집어넣고 여기에 자 6일병 집어넣으면 자 그리고 3차원 표식이 결정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끝.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산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극값에 대한 존재감 판단을 좀 하러 가보죠. 몇 분이지? 8분.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만 보고 갑시다.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극값 판정을 했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도함수에 대한 극값 판정을 하러 가봅시다. 이상하게 생겼죠? fx 그래프가 아니라 이번에는 f'x 그래프입니다.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무슨 연속하게 그려졌지? 불연속하게 그려졌다. 그렇죠? 이 얘기 하나 합시다. 이 불연속인 지점에서 도함수가 불연속한데 도함수가 이런 지점에서 불연속하다는 것은 좌미분 계수라. 도함수의 좌극한이 좌미분 계수죠. 우미분 계수가 어떤 값을 갖는다는 얘기고 다른 값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럼 좌미계랑 우미계가 다르다는 의미는 이 지점에서 함수 fx는 무엇 불가능한 지점이다.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다 라고 판정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다시 하나 더 얘기를 합시다. 어쨌든 여기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뭐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분명히 달라지는 곳에서 함수는 감소하다가 뭐하니까? 증가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가장 작은 값인 급 뭐를 가질 수밖에 없을까? 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점에서 현재 f'x에 대한 함수 fx는 극소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fx는 연속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저기에 집중하지 말고 여기 내 말은 이해했니? 네. 도함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f'a가 0이라고 해서 fx는 xn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문제는 거짓이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죠. fx가 xn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이것도 참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내가 이거 돌아버렸네. 이거는 참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참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다. 무슨 가능하다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함수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극값 판정할 때 미분 불가능한 함수도 극대나 극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미분에서는 전혀 안 되지만 증가한 함수를 통해서 분명히 극값은 가시면 안 된다? 가신다라고 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형태들을 봤으니까 이제 여기서 판정을 해봅시다. 함수 fx가 연속이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이 지점에서 생겼습니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로. 그렇다면 함수 fx는 이 지점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얘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함수값이 마이너스고 여기가 함수값이 1이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왼쪽에선 접선 길이가 무슨 일로 쭉 내려오다가 마이너스로 쭉 내려오다가 연속하다 그랬으니까 끊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후에 갑자기 접선 길이가 얼마로? 1로 변하는 그래프가 생겼을 뿐인 거고 알아보겠어요? 그럼 얘는 이 지점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상태인 거다. 그치? 함수식으로 만들어주면 이런 구조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x-a랑 마이너스 x 플러스 a에 대해서 얘가 x가 a 이상일 때랑 x가 a 미만일 때로 이렇게 나뉜다 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내려오다가 1인 직선이 올라가는 거고 그럼 얘의 도함수를 봤을 때 f'x x보다 x가 a보다 큰 곳에서는 무슨 일이 되고 플러스 1이고 x가 a보다 작은 곳에서는 무슨 일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분명히 현재 나의 도함수는 연속인 그래프, 불연속인 그래프, 불연속인 그래프
그리고 미분하게 되면 여기 등호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 왜? A에서 지금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함수의 함수값 정의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극소가 되는 것이 맞아요 아니요? 맞습니다. 다만 전제로서 fx가 무슨 속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연속이 아니면 왜 그 값을 안 가질 수도 있을까요? 내려가다가 여기서 함수값 정의된 다음에 올라가버리면 그 값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기 때문에. 이해했어? 이런 형질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 y는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쌤이 각각의 포인트들을 이제 쭉 잡아줄 건데 A, B, C, D, E, F, G, H, I, J, K까지. 자, 극소가 된 x값 다 찾아보세요. 극소. 일단 A. 일단 x는 A. 초. 일단 I. 그치, x는 알고 방금 봤던 거니까. 끝. 이쯤에서 P. 마에서 뿔로 바뀌는 것만 보면 되죠. 더함수의 부호 변화가. 물론 fx는 무슨 속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연속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그때 가진 거 찾아보라 그러면. E. 2랑 어디? K. 이렇게 해도 그때 가진 곳 두 군데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그 값은 실수 전체 구간에서 총 몇 개를 갖는다? 4개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에서 증가하는 부분을 찾으세요. 범위. A에서 A에서 E 괄호 등호 넣어주고. 등호 넣어가지고 그럼 닫힌 구간 A부터 아, 네. E. E까지. 그치? 또 열고 I. 그치? 열린 구간 I부터 K 다. K에 닫힌 구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왜? I에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기 때문에 증가와 감소를 논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시험 문제에서 제출하지 않아요. 알겠죠? 하시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참고들 판정할 때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알아보겠죠. 자, 이런 거 이제 불연속인 도함수 그래프에서도 극값 판정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극값을 가질 조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이렇게 나오자. x 3승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진 3차함수인데 자, 얘가 구간 0, 1과 그 다음에 구간 열린 구간 2, 3, 4에서 극값을 가질 때 a 값의 범위를 찾으래요. 대관절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극값의 존재 여부 판정은 극값에 대한 존재 여부 판정은 극값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단연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기본 개념은 여기 있는 도함수의 무슨 변화를 관찰한다? 부호 변화 관찰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되고 보자마자 함수 f를 뭐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미분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f'x는 미분하면서 3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몇 차 함수꼴일 거고 2차 함수꼴일 거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얘가 지금 구간에서 두 군데의 구간에서 그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럼 그 값은 몇 개 생겨야 되니까? 2개 생겨야 되네. 그럼 내 3차 함수, 내 2차 도함수는 부호변화가 2번 있으니 당연히 절편이 몇 개 생기는? 2개 생기는 형태의 그래프 내용일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럼 사실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않을까? 그 값의 위치라는 것은 f'x가 0되는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실근의 위치 판정입니다. 요거 예전에 우리 위치 판정할 때 3개 따졌었죠. 그래프 그리고 함을 따졌었는데 그럼 고1 때까지의 개념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그래프의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부호 판정들만 해 나가면 된다는 거.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자, 봅시다. 지금 0과 1 사이에서 극값 하나 가져야 될까? 여기 첫 번째 생기는 극값은 반드시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치? 0에서의 도함수의 함수값은 0보다 어때야 될 거고?
클 거고 그 f 프라임 제곱가 0보다 어떻다? 크다. 필연적으로 f 프라임이 0보다 어때야겠습니까? 작다. 이거 동시에 성립하니까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2와 3 사이에서 극값이 생기려면 사이값 정리에 따라서 여기 2인 지점과 여기 뭐인 지점에 대해서 4인 지점에 대해서도 부호 판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f 프라임 2도 0보다 어때야 되고요? 작아야 하고요. f 프라임 3도 반드시 0보다 어떻도록? 크도록 하는 조건들을 모조리 따지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도함수에다가 이제 우리가 집어넣으면서 A에 대한 범위를 관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고1 때처럼 우리가 굳이 대파남 이런 거 이제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 실근의 판정은 우수값 정리를 통해서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판정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알아보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간단한 걸로 fx가 x3수 플러스 4ax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5라는 3차함수인데 그럼 이 3차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하기 위한 조건을 따지면 그러면 극값을 갖지 않는 거니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얘기고 그럼 f'x는 어떻게 블록한 몇 차 함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R을 블록한 2차 함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축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안 생기려면 R을 블록한 2차 함수가 공중에 붕 떠 있거나 무엇하는 상황까지 허용하겠다? 접하는 상황까지. 그러니 무슨 식 쓰자는 얘기일까? 그렇지. 판별식 써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판별식 4분의 2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작거나 같기 위함의 A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극값에 대한 판정, 존재성들은 전부 다 사이값 정리나 도함수의 무슨 변화를 통해서 관찰한다? 부호 변화를 통해서 관찰이 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 하나 줄 테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고 내용 정리 한번 마무리 지어봅시다. 으쌰. 몇 분? 안 돼! 안 돼! 진짜. 숙제로 하면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간단하게 줄게요.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자, 지금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극대 독소를 모두 가질 때 자, 그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찾으래요. 자, 생각해서 하나 짧게 풀어보시고 자, 이렇게 하나만 더 풀어보고 퇴근합시다. 4참. 자, 5번부터. 자, 이번에는 3차함수가 구간 열린 거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극대국수를 모두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도함수의 부호 변화 봐야 되니까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이 그래프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절편을 모두 가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얘기를 하겠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f'x에 대해서 판정할 수 있는 거 지금 사이값 정리를 쓰려면 함수값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치? 그럼 일단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판정을 하면 f'-1도 필연적으로 0보다 커야 되고 f'2도 0보다 어떨 수밖에? 클 수밖에 없다는 조건을 써야겠네. 네, 이것만 써가지고는 우리 도함수가 축과 두 개의 교점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당연히 무슨 식을 쓸 수밖에 없고 판별식을 쓸 수밖에 없고 얘는 반드시 D가 0보다 어때야겠습니까?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교점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까지. 자, 축의 위치는 우리가 판정할 필요가 없는 게 축의 위치는 정해졌죠. x는 얼마로? 1로. 그래서 여기 경계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대상의 내용을 통해서 계산을 쭉쭉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솔루션으로 이 내용들을 그냥 다 계산을 해보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서 표현되는 이 첫 번째 부등식 조건은 자, 3 플러스 6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라고 둘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2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거, 자, 12 마이너스 12 더하기 a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판별식 쓰게 되면 자, 4분의 1이 썼을 때 여기는 4분의 1이면 자, 9 마이너스 3a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는 3보다 작다는 얘기까지는 할 수가 있겠다. 그치? 자,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식을 연립하게 되면 남는 값의 범위는 결국 크다에서 연립되는 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0과 3 사이에 a값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현재 나의 주어진 도함수는 x 2에 가까운 축을 가지고 있고 사실 여기 있는 a라는 값에 따라서 무슨 축 평행이동만 하고 있는 거니까 y축 평행이동만 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사실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2보다 큰 절편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보자. 얘가 하나도 주거리 있어서 마이너스 1보다 원쪽에서 절편을 가지면 당연히 2는 포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가 되겠다. 그렇지? 이 그래프가 쭉 올라오다가 둘 다 안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안쪽으로 먼저 들어가게 될 거니까 누구 안으로 꼭 들어가야 될까? 2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된다. 그치? 그럼 사실 우리가 그래프 개혁만 제대로 판정을 한다 치면 이 F'I 마이너스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연립했을 때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둘만 연립해서 해를 만들어도 답은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자, 그럼 6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 함수가 마이너스와 마일 사이에서 극대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에서 극수를 가지라 그랬으니까 또다시 F'을 찾아보면 얘는 3x제곱 더하기 2에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a라는 함수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축 기준으로 경계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마이랑 마일 적어놓고 요 사이에서 극대 가지니까 내려가는 형태의 뿔에서 마로 바뀌는 분명히 절편 하나 있어야 되고 다시 마에서 뿔로 바뀌는 절편도 이렇게 하나 생기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마이너스 2에서의 더함수의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1에서의 더함수의 함수값은 부호가 어떠면 된다? 다르면 된다. 그럼 F'-2가 0보다 크고 F'-1이 0보다 작다만 따지면 되겠죠. 다른 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치?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풀에서 바로 떨어지면 이후에 당연히 마에서 불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별식 같은 거 쓰고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함수값이 음수인 2차 함수는 분명히 R을 볼록할 때 또 다른 하나의 교점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건 간에 정리해보면 그럼 미분한식에 마이너스 1 넣으면서 얘가 12에 자 마이너스 2 넣으면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서 3 마이너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0보다 작은 상태가 되어야 되니 자 a의 범위를 찾아보면 여기 마이너스 3a 생기고 그대로 플러스 8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8이 되면서 a 값은 먼저 3분의 8보다는 작아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판정되는 a 값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자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a는 그래도 다시 1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럼 요 안에 있는 점수는 뭐밖에 없다? 2밖에 없다. 이렇게 한 개다라고 판정하면 되겠죠. 끝.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 4차 함수에 대한 극값 판정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차근차근 꼼꼼히 다루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실분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복잡해요.